전체적인 기조, 지수로 봤을 때 기조는 여전히 상승 기조고요. 또 그를 뒷받침하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동향도 역시 마찬가지. 6월달 들어서 사실 6월 조정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동향에 큰 변화는 별반 느껴지지 않죠. 다만 최근 약 2주 정도 됩니다. 그들의 매수 강도가 좀 약해졌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큰 규모는 아닙니다. 현재 약 200억 원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도 그 일환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지지난주부터입니다. 6월 12일부터 어제까지 그 거래일간 외국인들은 약 2,573억 원 순매도가 아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때 약간 좀 어려운 측면도 좀 있었죠. 하지만 순매수 기조가 여전히 이제 진행이 됐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 일평균 순매수 규모가 285억 원입니다. 이 정도는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과거에 금년 들어 외국인들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월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약 1조 6,400억 원, 또 2월 달에 좀 약했죠. 3천억 원 정도. 또 3월 달에 상당히 강했습니다. 3조 5천억. 4월 달에 1조 원 가까이. 5월 달에 1조 3,300억 원. 오히려 그때 당시는 기관이 많이 매수했었고요. 외국인들은 1조 3,300억. 6월 달 들어서도 그 매수 기준은 계속 이어집니다. 1조 5,200억 원 정도를 순매수하면서 지난 12월 달부터 순매수 기조에 접어들었거든요. 7개월 연속. 또 금년치만 따지면 금년 누계치가 약 9조 3,500억 원 정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해서 금년 들어 누적 순매수 규모를 거래일로 나누게 되면 약 800억 원 정도 됩니다. 일평균 800억 원 정도를 꾸준하게 이제 매수를 했다는 건데요.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최근 2주간의 외국인들 순매수 규모는 비록 순매수 기조가 유지는 되고 있지만 규모가 크게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지지난주에 현재부터 그 매수 강도가 떨어진 것을 보게 되면 현재 미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IT 버블 얘기가 나오고 또 빵이라고 하는 주요 IT 종목들이 급등락을 하면서 좀 불안감을 조성한 것과 관련돼서 외국인들이 다소 좀 민감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 하는 건데요.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매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특히 지난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3,300억 정도를 순매수했다고 치지만 코스닥의 매수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5,3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그 정도 규모는 13년 만에 최대 규모였으며 역대 3위 정도의 초대 규모의 순매수였다는 것이죠. 그 매수 기조가 계속 이어지며 5개월째 연속 순매수고요. 누적 순매수 규모가 1조 700억 원 정도 된다는 건데 주 매수 대상에 최근 들어서는 셀트리온에 집중돼 있고요. 그리고 그 전부터는 카카오, 서울반도체, SK머티리얼스 같은 기술주, IT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것을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더 들어올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그 잠재 매수 규모에 대한 아이디어를 준 증권사가 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인데요. 잠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들이 제시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MSCI 내 한국 내 시총 비중은 15.95%, 시총으로 봤을 때 MS 지수 내 한국의 비중은 19.6%, 16% 정도 되는데 그 순이익 비중으로 봤을 때 20.8%가 나온다는 것이죠. 순이익 비중대로 외국인들이 그 매수의 비중을 매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전제했을 때 그들이 추가적으로 더 매수할 수 있는 규모는 물론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40조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다는 건데 상당히 일리 있는 분석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들이 매수할 수 있는 배경은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글로벌 경기 회복이 추세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미국이
현재 긴축 기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흐름에는 전혀 지장이 없죠.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하는 것도 그렇고요. 자, 국내 경기 회복이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뚜렷하게 또 추세적으로 실력성 높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도 그중 하나고요. 또 국내 대표적인 종목들 또는 시장 전체가 해외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PER, PBR이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70%, 80%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느새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 현재 지금 지배구조 불확실성의 문제, 또 주주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해 있었죠. 그래서 주주 환원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해소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7개월째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황으로 봤을 때 연중 내내 순매수할 가능성이 크고, 만약 연중 내내 순매수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금년 토탈 순매수 규모는 작년 12조 원을 훨씬 능가하는 18조 원 내지 20조 원 정도를 순매수할 수 있으며, 또 상황에 따라서 내년까지 연장되면서 최장기간 외국인 순매수 기조로 현재 접어들 수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판도에 대한 흐름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심하기도 조금은 이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하기도 그렇게 큰 이벤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시장이 재미있는 장세죠. 지금 현재 약간 지수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지수 위치로 봤을 때 다소 부담이 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IT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경계론, 지금 버블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어떤 경우에는 퍼펙트 스톰, 또는 현재 급락세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엄포를 놓기도 하는 그러한 시각도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상승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최근 지수가 어느 정도 고점에서 약간 정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혼돈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혼돈 속에서 상당히 좀 복잡하게 판세가 만들어지겠다는 것이죠. 개별 종목 장세 또는 유동성 장세, 순환매 장세, 또 재료에 의한 모멘텀 장세, 기타 등등 장세 외 시장, 특히 특정 종목의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거나 내리는 그런 모습이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글로벌 증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러한 특징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 간, 주요 경제 구역 간 미스매칭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전과 다른 모습입니다. 자, 미국은 확실히 금리도 인상을 하고, 또 금년 중 연말쯤 되면 지금 보유자산 축소까지 현재 결정할 단계에 있다는 것이죠. 현재 본격적인 긴축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럽이나 일본은 여전히 완화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긴축과 완화책이 서로 부딪히는 다소간 현재 미스 매칭 문제가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별반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러한 미스 매칭이 잠재 위험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승 기조는 여전하다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과열권에 와 있다는 기술적인 부담이 있는 데다가 IT 버블 얘기가 끊임없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 또 일각에서는 현재 전체 시장의 위험, 지금 현재 지수 급락 위험, 구조적인 문제 또는 현재 블랙스완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내면적으로 조금은 있다 하는 측면. 또 한 가지 미국 경제 여태까지 흐름은 상당히 좋았고 앞으로도 좋을 것이라 하는 그 믿음을 충분히 가질 수는 있지만 최근에 나타나는 몇몇의 지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주택, 생산, 산업 생산이죠. 고용도 그렇고요. 또 현재 물가 동향도 그렇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 또 시장별로 봤을 때 현재 국채 시장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생각보다 국채 시장, 즉 국채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수가 지수 강세장을 신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수가 좀 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호하는 측면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는 것이죠. 그러한 약간의 혼선이 좀 있는 그런 상태고요. 또 전 세계 증시 상황을 보면 그 전과 같이 일사불란하게 다 같이 올라가는 동반 장세가 아니죠. 각각 약간 다른 모습으로 다른 양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점. 또 미국 시장 자체 내에서도 S&P 500, 또 다우지수, 또 나스닥 지수가 달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과거에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각 연준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그들의 과거 갖고 있었던 비둘기파적인 스탠스에서 벗어나 좀 다소 매파적인 그런 스탠스로 전환이 됐다는 것이고요.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것은 그런 매파적인 그들의 스탠스에 오히려 시장 참가자들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와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것인지 또는 부정적인 것인지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등으로 봤을 때는 현재 지금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미온의 불확실성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변수는 됩니다. 네, 그런 측면도 보면 현재 상황이 낙관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변수나 또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잠재 위험이 있다는 것만큼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다양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종목들이 현재 여기저기서 용솟음 치듯이 솟아오르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내리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는 건데요. 가만히 보면 실적 장세 성격도 좀 있습니다. 실적만 따진다면 IT가 가장 유리하고요. 물론 이제 많이 올라갔죠. 그러나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 이게 계속 봐야 된다 하는 관점이고요. 그 외에 증권주 내지 또는 현재 제약주도 실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물론 코스피 제약주입니다. 그리고 현재 철강주들도 유력하다는 거죠. 그런 정도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테마 장수도 상당히 강하게 형성됩니다. 부침이 좀 있죠. 2차 전지 테마주, 또 현재 갤럭시 노트 8과 관련된 조기 출시를 한다고 하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파르게 올라간 바 있습니다. 쫓아가는 것은 나쁘지만 어쨌든 그 테마도 상당히 유효했다는 것이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사드 완화와 관련돼서 화장품 관련주, 일본 내수주들이 현재 부각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테마 장세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테마 장세가 아주 복잡하게 다방면에 만들어졌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현재 지수는 정체되어 있지만 오히려 눌림목 상태에 있거나 단순 낙폭과대 상태에 있었던 그런 종목들도 아무런 호재 없이 자율적으로 올라가는 측면도 있더라는 것이죠. 건설주, 식음료 또는 게임주 또는 현재 엔터테인먼트, 물론 이제 사드와 관련되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이런 거 말고 사실 이런 것까지가 종목 장세의 성격이라고는 하겠습니다만은 또 가만히 보면 또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 시장 초강세장, 많은 시장 참가자, 그 중에서도 일반 개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면서 뜨겁게 달아오를 때 나타나는 현재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장세, 즉 유동성 장세라는 것이죠. 그 유동성 장세 성격도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유동성 장세 대표적인 수혜 대상은 증권주하고요. 또 한 가지 섹터는 코스닥의 바이오주입니다. 코스닥의 바이오주는 일반 개인들이 가장 선호할 인기 섹터입니다. 해서 그들은 과거와 같이 개별 종목도 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중성이 상당히 높은 섹터로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러니 많고 유동성 장세의 최대 관심 대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것, 특색이 있다는 것이죠. 주변 분위기 또는 각 섹터에 대한 바이오면 바이오 또는 현재 증권이면 증권, 이런 섹터에 대한 어떠한 재료, 긍정적인 모멘텀이 주어지게 되면 거기에 참가자들이 환호를 한다는 거죠. 대거 관심과 그에 따른 매기가 쏠려 나가면서 또 상당한 스타 종목들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얼마 전 신라젠이라고 하는 종목 급등했던 것도 그중 하나고요. 작년인가요? 올해도 몇 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만 코스피의 영진약품이 급등했던 것도 그 중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특정 종목에 쏠려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특성은 시장 분위기, 흐름에 시장 관심과 인기 또는 그에 따른 매수가 쏠리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동시에 오르거나 동시에 내리는 그런 부침이 집단적으로 일어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헤아리면서 판단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VIP 투자 전략 시간이었습니다. 양우석 해설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